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미국 MLS 전체가 손흥민 선수의 나이 논란에 대한 충격과 감동으로 뒤덮였습니다. MLS 사무국이 공식 발표한 올해의 신인상 최종 후보 3인에 리그에 합류한 지 단 2달, 출전 경기가 고작 10경기에 불과한 33세의 손흥민 선수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미국 현지 해설진들은 33살 신인이라니 이게 말이 돼. 손흥민은 MLS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며 그의 파괴적인 영향력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합류는 창단 이후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던 LAFC를 리그 우승 후보 1순위로 단숨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즌 중반까지 중위권에 머물던 팀이 최종 3위로 대폭발하며 파워 랭킹 2위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CBS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 부한가 듀오가 출전하는 경기만 따지면 정규리그도 우승했을 것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는 MLS 신인상 후보 선정의 충격적인 배경과 손흥민의 나이가 무색한 압도적인 활약상을 심층 분석합니다. 또한 메시가 이끄는 인터 마이애미마저 우승 1순위로 보지 않는 MLS컵 우승 공식과 AFC가 자랑하는 리그 최상의 수비력의 비밀까지 AFC의 우승 도전기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집중해 주십시오. 손흥민 선수가 MLS 올해의 신인상 후보에 오른 것은 MLS의 시상 기준을 고려했을 때 그가 MLS에 끼친 역사적인 임팩트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MLS의 신인상은 K리그의 영플레이어 상처럼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는 프로 경력이 있는 선수 중 올 시즌 처음 MLS에서 500분 이상 뛴 선수에게 주어지며 리그에 가장 큰 영향력을 남긴 선수를 선정합니다. 손흥민은 단 10경기에서 9골 3도움을 기록하며 경기당 공격 포인트 1개 이상의 경이로운 생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현지 해설진들은 손흥민은 짧은 출전 시간에도 리그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 효율을 보여줬다고 호평하며 3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MLS의 판도를 바꾼 신참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과거 2018년 당시 37세였던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LA 갤럭시 입단 첫해 신인상을 수상했던 전례와 궤를 같이합니다. 손흥민은 나이와 경력을 뛰어넘어 리그에 미친 파괴적인 영향력 하나로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신인상은 미디어, 선수, 구단 기술 스태프 투표로 결정되는데 손흥민의 압도적인 현장 체감 임팩트가 통계를 넘어섰음을 증명합니다. 손흥민의 합류는 창단 이후 잠시 강호의 아우라가 사라지는 듯했던 LAFC를 우승 1순위 팀으로 단숨에 끌어올렸습니다. 손흥민 합류 직전 서부 콘퍼런스 6위였던 LAFC는 최종 3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으며 파워 랭킹은 10위권 밖에서 2위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CBS 축구 전문가들이 LAFC를 강력한 우승 후보 1순위로 꼽는 것은 손흥민 부한가라는 최강 듀오가 만들어낸 폭발적인 공격력 때문입니다. 9월에만 해트트릭이 3번이 나오는 등 두 선수는 이미 미국에서 최강의 듀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LAFC가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는 것은 단순히 손흥민 부한가 듀오의 압도적인 공격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미국 전문가들이 메시가 이끄는 인터 마이애미마저 1순위로 보지 않는 MLS컵 우승 공식은 바로 수비 안정성에 있습니다. 축구계의 불문율처럼 여겨지는 공격은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수비는 트로피를 가져온다는 말처럼 실점이 많은 팀은 우승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메시나 호날두 같은 신기의 선수들이 이끌었던 팀들 역시 견고한 수비 조직력을 갖추고 있었기에 위대한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득점이 과하게 많지만 이번 시즌 실점이 55실점으로 30개 팀 중 22위에 해당할 정도로 수비 불안이 심각합니다. 이 수비 불안 때문에 인터 마이애미는 우승 후보 1순위가 아닌 3위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공격력이 아무리 좋아도 실점 기복이 심하다는 것은 단판 승부인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큰 약점입니다. 반면 AFC는 손흥민이 오기 전에도 실점이 적은 편이었던 팀입니다. 동부 1위였던 필라델피아 35실점 다음으로 적은 실점을 기록하며 리그 최상위권의 수비력을 과시했습니다. 체룬돌로 감독은 공격적이지 않고 지키면서 역습을 선호하는 전술을 구사하며 수비 안정성을 다져왔습니다. 손흥민이 이적한 후 6연승을 하는 동안에도 4실점에 불과했으며 그중 3경기에서는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요리스 골키퍼의 황당한 실수만 없다면 LAFC가 리그에서 최상의 수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손흥민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팀 자체 조직력이 좋다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결국 LAFC는 최강 공격 듀오 손흥민 부안가와 최상위 수비력을 모두 갖춘 공수 밸런스가 가장 뛰어난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공수 조화야말로 LAFC가 MLS컵 우승 확률을 가장 높게 보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LAFC를 MLS컵 정상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한 우승을 넘어 LAFC의 빅클럽으로의 영구적인 자리매김을 의미합니다. 이는 라의 오랜 맹주였던 LA 갤럭시의 팬덤마저 압도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LAFC는 MLS가 1996년에 시작된 것에 비해 2018년에야 창단된 신생팀입니다. 하지만 창단 2년 차인 2019년 카를로스 벨라를 앞세워 MLS 역대 최다 승점 72점을 세우며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한 폭격팀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정규 시즌 우승과 MLS컵 우승을 동시에 석권하는 더블을 달성하며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MLS의 강호 아우라를 확립했습니다. 2023년 준우승의 후유증과 2024년의 주춤거림 속에 하향세의 위기를 맞이했던 LAFC를 손흥민이 반짝 강팀을 넘어 커리어를 이어나가는 명실상부한 빅클럽으로 만든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손흥민이 우승컵을 들어 올린다면 그는 LAFC의 벨라 시대를 넘어선 손흥민 시대를 연 창단 세대의 가장 위대한 레전드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의 발자국은 AFC 역사에 영원히 새겨질 것입니다. 다만 AFC의 우승 도전길은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플레이오프는 단판전으로 치러지며 AFC가 오스틴전 이후 치르게 될 모든 경기는 원정 경기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원정 승률의 극복, 손흥민 합류 후에도 LAFC 자체의 원정 승률은 좋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밴쿠버, 샌디에이고 FC와 같은 수비력이 탄탄한 강팀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밴쿠버의 수비진 부상이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LAFC는 슈팅수에서 앞섰음에도 패배했던 샌디에이고전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리스의 실수만 최소화한다면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력과 최상위 수비력을 갖춘 LAFC는 승리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손흥민이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모습은 메시가 이끄는 인터 마이애미와의 진정한 대결 구도를 확립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3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 10경기 만에 MLS 신인상 후보에 오르며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손흥민 선수. 그의 존재는 LAFC를 공수 밸런스가 완벽한 우승 1순위 팀으로 만들었으며 MLS컵 정상에 오르는 것은 곧 LAFC의 위대한 역사를 완성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MLS컵 우승은 손흥민 선수에게 토트넘에서 이루지 못했던 리그 우승컵을 안겨주는 감격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MLS컵을 들어올리며 LAFC의 영원한 레전드로 기록되는 순간을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저희는 손흥민 선수의 MLS컵 우승 도전기와 그 모든 기적의 순간들을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월드클래스 캡틴 손의 역사적인 여정에 함께하는 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